당신의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르소나란 외적인 인격, 즉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면을 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실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죠. 저도 제가 속한 환경에 따라서 실제 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는 곳에서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리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미지는요, 왼쪽부터 보리수, 딱총나무, 미루나무, 향기풀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를 골라주시면 바로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보리수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외적인 페르소나와 내적인 자아를 나눠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페르소나를 먼저 볼게요. 뭔가 결단력이 느껴지는 카드들이 보이네요.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뭔가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보입니다. 즉, 이런 상황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내가 피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또는 상황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도 있고 후회도 있어요. 성향을 좀 더 보면요. 뭔가 누군가 나 대신 판단을 내려주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의 결정을 따르는 걸 더 좋아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러나 사회에서는 어떤 일든 좀 열성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의지하기도 하는데요. 그 일면에는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페르소나는 욕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과 같이 상의하는 것처럼 하는 게 베스트고요. 결과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기로 결정했다면 나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튼 스스로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시지만 실제 내면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성격에 더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딱 겉으로는 내가 얻을 것, 잃을 것들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지만 생각보다 많은 결정들이, 생각보다 많은 행동들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격을 조금 더 보면요. 사실 질문자님은 진취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고 눈앞에 있는 조그만 거라도 내가 잘 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을 선호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특히 사적인 관계에서 상대와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고 나를 좀 찾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엄청난 감정적 실망감을 느끼는데요. 마음이 여리고 약한 편이라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면의 자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무심하고 차갑게 대하는 면도 있어요. 아무튼 되게 작은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도 싫고 내가 굳이 손해 봐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내면의 한계가 보이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빚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페르소나가 또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한 번 누군가에게 잘해줬으면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가게 되어 버리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예 죽을 때까지 안 볼 정도로 연을 끊어버리거나 반면에 아예 장기적인 관계로 십몇 년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뭔가 한 사람이 서운해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마음에 짐을 져야 하는 그런 불안정한 관계는 그런 인간관계는 털어내야 질문자님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고 실제로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자님의 페르소나 겉으로 보이는 가면을 봤을 때는요. 결단력 있는 나, 그리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나, 이해타산적인 나. 그러나 사실은 대다수의 결정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딱총나무 카드 해석할게요. 외적 자아인 페르소나와 내적 자아를 나눠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적인 자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가면을 먼저 보면요. 뱀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어차피 내 감정을 표현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렬한 생각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심한 듯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의 자아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페르소나는 내가 초조하고 신경 쓰이는 그런 일일수록 더 무심한 듯한 가면을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여지고 싶어 하십니다. 연애를 하실 때도요. 그래서 상대에게 절절 매지 않고 자연스러운 여유가 드러나도록 행동을 하시는데요. 이게 불안함을 가리기 위해서 무심한 척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정해진 운명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감정을 좀 억제하고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외적 자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좋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질문자님의 페르소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들이 예컨대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나 소문 같은 것들을 모르는 척 반응하지 않거나 친구와 함께 하는 여행에서도 웬만하면 싸우는 것보다는 맞춰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질문자님의 내면에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적인 페르소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자칫 배려 없고 무식한 사람으로 볼까봐 늘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격을 조금 더 볼게요. 실제 질문자님의 내적 자아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 관심 두는 것도 좋아하세요. 호기심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랑 함께 일하고 방법을 찾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연애 감정에 있어서도 질문자님이 먼저 좋아하고 다가가고 알고 싶어 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에 동화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좋은 감정만 들면 다행이지만 슬픔, 절망감, 초조함 같은 감정들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내면은 사실 걱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유리 멘탈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명분보다는 실속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면의 자아, 외적 페르소나는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아서 또는 그냥 유행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가는 게 좀 괜찮아 보여서 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고 엉뚱한 걸 선택을 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잡고 싶은 사람을 놓칠까봐 조바심도 들고 나중에 물론 후회도 하지만 결국엔 또 비슷한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면의 호기심 많은 자아는 실제로 다른 사람 일에 조언도 해주고 싶고 무슨 일인지 알고도 싶고 내가 필요한 일이라면 나서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상관없이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정말 감정에만 충실한 연애를 해보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질문자님의 지금 현재의 가면은 자신의 감정을 좀 숨기는 편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한 긴장감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 사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알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괜히 좀 여유로운 모습. 상대에게 쩔쩔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페르소나, 그런 가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미루나무 카드 해석할게요.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쓰고 있는 가면, 페르소나와 내적인 자아를 나눠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적인 모습, 페르소나를 먼저 볼게요.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질문자님의 외적인 자아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환경을 원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소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처세술이 능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대인관계에도 좋으신 편이고 변화에 잘 적응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의 자아는 변화하는 것보다는 잘 변하지 않는 삶, 안정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변화하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안전한 틀 안에서 적당히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외면의 자아는 뭔가 호불호가 확실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고민만 하다가 시간 버릴 바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면서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직관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외적인 페르소나라고 하더라도 잘 해내고 있기는 합니다. 자기 고집이 좀 있으신 편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배포가 있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약간은 냉정하지만 진취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실제 성격을 조금 더 볼게요. 실제로도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고요. 억압받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정해진 틀이 있고 친숙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더 편하게 느끼기는 하세요. 그때그때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 것보다는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누가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임무를 부여해주고 내가 잘하면 인정도 해주고 그러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질문자님에게는 특히 들러리 역할, 나를 부러워해주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자아는 사실 조직 생활에 거부감을 느끼는 면이 좀 있는데, 내적인 자아를 봤을 땐 오히려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상황을 더욱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틀이 있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인정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자님의 외적인 자아, 페르소나는 처세술에 능하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반면에 내적인 자아, 가면 속의 나는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다소 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저런 일은 뭐 바꿀 수 없는 일인 거 아닌가? 이런 사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3명 이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적으로는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냥 맡은 일만 잘 하는 게 좋은데, 다수의 사람을 대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괴리감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적인 부분과 실제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하나에 신경 쓰이면 다른 것들은 잘 못 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겉으로도 외적인 모습으로도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외적인 자아, 즉 페르소나를 다시 살펴보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 약간은 냉정하지만 진취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만요. 사실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의 일에 큰 관심이 없고 변화보다는 변하지 않는 가치에 더 안정감을 느끼며 일정한 틀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3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향기풀 카드 해석할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자아인 페르소나와 내적 자아를 나눠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적인 모습, 페르소나를 먼저 보면요. 표정과 행동으로 감정을 모두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온화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은
그저 사소한 대화 몇 마디만 나눠도 진심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사실 질문자님의 내면의 자아는 오히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기왕이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바에는 사람들 눈에 띄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달라고 찾고 싶은 수더분하고 둥글둥글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성격이 너무 까다롭거나 모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대부분 긍정적이고요. 우스꽝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왠지 재미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묵한 면도 있어서 말을 그다지 길게 하진 않아요.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말을 많이 한다면 뭔가 타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중하고 안정지향적인 가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크게 실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들 대부분이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요. 다소 내 성향과는 다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존중을 웬만하면 해주는 편입니다. 억지를 부린다거나 크게 집착을 하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환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죠.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유달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서 다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똑같이 해주겠다 이런 마음은 생각만 하지 그냥 사실은 혼자 울고 정리해버리고 끝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욕심 없고 바보처럼 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갈등을 싫어하는 거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영리하고 사람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잘 믿는 면이 보이기도 하네요. 질문자님의 내면의 자아를 좀 더 볼까요? 질문자님의 내면의 자아는 명예를 중시하는 편이에요. 이때의 명예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생각이 많아지고 말수가 줄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외적인 페르소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싫고 사회적으로 뚜렷한 나만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내적인 자아가 명예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야심도 똑같이 높아지게 되고요. 표준의 보통 사람들보다는 뭐라도 하나 잘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내가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지만 보통의 수준보다는 조금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인식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나 자신만의 일이나 혹은 재미에 꽂히면 무섭게 몰두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절실함도 있고요. 일단 시작했으면 뭐라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 웬만하면 후회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호불호가 없는 웬만하면 원만한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내면의 자아는 약간의 강박 증상도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행동이나 말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계산적인 것, 수지타산 이런 것들에도 밝은 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 일에는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요.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좋아하거나 집착하진 않지만 경쟁에서 승자가 되었을 때 엄청나게 큰 쾌감을 느끼는 성향입니다. 타고나기를 야심가로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언니 동생 하던 친자매 또는 친형제 같은 사람도 일적으로는 얼마든지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자님에게 경쟁은 제3자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자님께서는 영리하고 계산을 밝기 때문에 잠깐 억지를 부리고 내가 기를 죽이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실리적인 기회를 잡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겉으로 보이는 페르소나, 외면의 자아는 사람들을 온화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면서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내면의 자아는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이 느껴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요. 경쟁을 싫어하면서도 경쟁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 일에는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